오늘은 그 양경공 채문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양경공 채문도는 그 원나라 수도 대도에서 살면서 성리학이 고려에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양경공 묘명을 지은 이재현, 이분이 그 논평하기를 유학자이면서도 유학자답지 못한 사람은 엄청나게 흔하지만 해도 유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진짜 유학자는 춘헌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죠. 양경공 채문도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원나라 대도에서 생활했어요. 제가 볼 때 원나라 대도에서 태어났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원나라 그 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 컸기 때문에 원어민 수준으로 몽골어를 구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그 문화적으로 볼 때는 몽골 사람이지 고려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컸고 거기서 몽골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리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어른이 된 뒤에는 원나라 조정에 탄탄한 로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원나라 고관대장이 전부 친구니까.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동문선에 수록되어 있는 이재현이 지은 그 묘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현은 문신이고 양경공은 무신인데 왜 나이가 6살이나 아래인 문신인 이재현이 존칭어를 써서 선생이라 부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현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대답하기를 춘헌은 광양군 휘성지의 아들이고 찬성사 대제학으로 치사한 휘비일이 그의 조부이며 호부상서 한리막서로 치사한 희우는 그의 증조부다. 여기서 보면 이 우라고 적혔어요. 휘가. 우리 그 초성 일권, 그러니까 강희보에는 소로 돼 있죠.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문도 중조부의 휘를 보면은 묘지석에는 여기가 지워져서 안 보여요. 이게 보면 사람 인변이나 입구 이런 건 다 그대로 확인이 되는데 여기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묘지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동문선에는 이렇게 우라고 적혔어요. 이 부분이 틀린 거죠. 이재현의 문집, 익제집에는 소라고 적혀 있어요. 이재현이 지은 건데 이재현의 문집에는 소라고 적혀 있고 그걸 베낀 동문선은 우라고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예부에는 소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소가 맞고 이걸 놓고 본다면은 묘지석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동문선에서만 우라고 적였는데 이 글을 지은 이재현의 문집, 익제집에는 소라고 적혀 있으니까 소가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는 전부 동문선을 따라서 우라고 불러요. 그런데 전주채씨 가문에서는 소라고 해요. 이거는 약간 애매하지만은 전주채씨가 소라고 한다면 학계도 따라서 소라고 해야 저는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뚜렷한 근거가 없으니까. 다른 분들의 경우는 이게 뚜렷한 근거가 있어서 학계가 뒤에 가면 많이 나와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뒤에 가면 저기 문열공기 가문에도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거가 뒤에 가서 다 검토하겠습니다만은, 뚜렷한 경우는 학계가 이걸 주장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보듯이 묘지석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같은 저자 이재현이 지은 것인데 이재현의 문집에는 소라고 적혀 있고 동문선에만 우라고 적혀 있고 강의보에도 소라고 적혀 있고 전주채씨 가문이 소라고 한다면은 학계가 이걸 따라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강의보 부록을 보면은 일작우 그랬어요. 최우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문성공개 전주채씨가 우라고 그걸 인정한 거죠. 그런데 사교공개 전주채씨는 인정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문성공개 전주채 씨는 이 글자가 우가 맞냐 소가 맞냐를 결정할 결정권이 없어요. 그 결정권은 사도공개 전주채 씨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도공개 전주채 씨가 소라고 부르면 소로 가는 게 맞다. 저는 그리 보죠. 찬성사 대사학으로 치사한 김씨 휘허는 그의 외조부이니 진실로 덕망 있고 높은 벼슬을 이어온 명가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광양군 최성지가 춘선왕의 신임을 받았다. 뭐 20년간 측근으로서 대단한 세력을 누린 세력가였다. 그리고 춘원은 몽고말과 글을 익혀서 엄청나게 능숙했고 몽고의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다. 원나라 고관대작들이 뭐 다 친구다. 뭐 이런 얘기를 쫙 적어놨어요. 그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부귀를 탐닉하고 교만할 만도 하거늘 경물치지와 수기치인을 위한 학문의 길이라면은 여기서 경물치지 수기치인 이게 뭐냐면은 성리학의 기본 이념이죠. 그 입구를 찾아서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대단한 성리학자이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활과 칼을 손에 잡아 무술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집안에 들어오면 눈을 책에 붙여 글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주염계와 정명도, 정이천과 주해암이 지은 책을 모두 모아서 읽었다. 주염계는 주돈이고 정명도, 정이천은 그 이정자라고 부르는 그 성리학이 나오기 전에 그 기반을 만든 사람이고 주해암 이분이 내가 주자예요. 그러니까 주돈이, 정호, 정의, 주희 이분들이 지은 책을 모두 모아서 읽었다. 그러니까 성리학 초기 책을 다 읽었다 이 얘기죠. 흔히 정조학 또는 성리학 이렇게 부르는데 주돈이가 염계죠. 이분이 기초를 만들었고 이정자, 정호, 정의 이 두 형제가 그걸 체계화를 했고 그걸 주자, 회암 이분이 전부 집대성을 했어요. 그래서 흔히 주자학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주자학이란 거는 이 주회암 이분을 이제 내세워서 회암 그러는 거고 정호, 정의를 합쳐서 정호, 정의, 주자해서 정주학 인간의 심성과 사물의 이치를 따지는 학문이라 해서 성리학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도 내가 늙은이라고 자처하고 선비라고 자부하면서도 춘헌을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라고 하였다. 최양경공은 사실은 무신이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지만 해도 이재현이 충분히 선생이라고 존칭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명을 지어 가라사대 유학자라고 하면서도 유학자답지 못한 사람은 세상에 흔하지만은 유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유학자인 사람은 오직 우리 춘헌뿐이로다. 대단한 평가죠. 최문도와 성리학을 보면은 아주 성리학을 깊이 공부해서 경지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많은 고려의 학자들이 그 당시 성리학이 고려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원나라에 가서 배워와야 되는데 거기 가서 배울 때 그 배우는 문을 그 길을 터준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유학자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유학자답다. 근데 유학자가 아니란 얘기냐면 저분이 무신이었기 때문에 유학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진짜 유학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성리학 도입 초기에 아주 크게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고려 후기 많은 학자들의 글에서 이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중 한두 개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헌기 하는 거를 그 이 곡이 지었는데, 이 춘헌이란 게 뭐냐면 양경공의 호인데 사실은 이게 건물 이름이죠. 춘헌. 이게 봄이라는 그 봄맞이 하는 건물이다 이런 뜻의 그 건물 이름이에요. 춘헌은 박학강기 한 데에다가 특히 성리학을 공부하여 조예가 깊었으므로 동방의 문사들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두 춘헌을 찾아가서 물어서 배웠다. 춘헌기는 이곡이 지었는데, 이곡이 누구냐? 이색의 아버지예요. 이곡의 문집 가정집에 이게 수록되어 있어요. 조선 성리학의 뿌리가 목은 이색이죠. 근데 이 목은 이색의 아버지 이곡이 지은 글에서 성리학이 고려에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기여를 한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최문도가 고려 성리학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또 춘헌호기 하는 걸 최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호라는 거는 그 그릇이죠. 그릇, 도자기. 춘헌 최우는 애끝을 배워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는 사람이다. 자제들이 스승이 없어서 대충 배워서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여기서 자제랑은 고려의 자제들이죠. 주자학 관련 서적을 널리 수집하여 자제들과 함께 공부하여 익혔다. 그러니까 그 고려에서 성리학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성리학 책을 다 모아서 제공을 했다 이런 얘기죠. 춘헌호기는 최해가 지었어요. 이분이 지은 책이 동인지문 사륙, 이걸 보물제 710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책을 최해가 지은 것을 그 문정공 최재, 알렴사공 최용생 이 두 분이 그 복주, 지금의 안동과 진주의 목사로 있으면서 그때 인쇄를 해서 찍었어요. 그 실물이 지금 보물제 710호로 지정돼 있죠. 그 다음 동인지문 57, 이게 보물제 1089호로 되는데, 이거 역시 안동에서 문정공 최재 이분이 그 인쇄한 거죠. 근데 춘헌호기는 1333년 충수강 부기 2년에 5월에 지었어요. 그리고 이 외에도 그 졸고천백이 그 최해의 문집인데, 이 졸고천백을 진주에서 그 알렴사공 최용생 이분이 그 인쇄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는 없고 일본에 가면은 그 송케이 갖고 분코 하는 그 문고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이 졸고천백이 있는데 임진왜란 때 뺏어간 거죠. 여기에 이제 또 이게 수록되어 있고, 또 동문선에도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고려 후기 그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지은 글을 보면은 양경공은 굉장히 그 성리학이 고려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경공 최문도는 아버지를 따라 원나라 대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원어민 수준으로 몽골어를 구사를 했고, 성리학 도입 과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학자로서 무신이니까 학자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성리학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양경공 최문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에는 양경공 최문도의 아들 완상군 최사검, 이분이 사실 지금 사도공개 전주체시의 비조죠. 근데 이분이 그 나이 젊어서 한 30대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기록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아주 기록이 별로 없어요. 다음에는 그 완상군 최사검에 대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